안녕하세요, 베이티비입니다. 또 며칠 전에 이 시대 최고의 관종이죠, 일론 머스크가 또 입을 털었는데, 요래버리면 전체적으로 뭐 차티스트가 됐든 뭐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든 어떤 트렌들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봐왔던 거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데, 이런 이슈들이 한 번씩 나오면 이거는 뭐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저는 어쨌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의 횡포가 아닌가. 이것 또한 굉장히 큰 횡포죠. 이번에도 또 한 번 느끼셨겠지만 절대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 던지면 아무런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 그냥 걔가 짓구나, 도지가 짓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사토시 나카모토가 원했던 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그리고 중재자들의 횡포, 이런 게 꼴배기 싫어서 나온 게 비트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세요. 이더리움이 뭐냐고. 이더리움이 어떤 원리나 어떤 형태로 구동이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더리움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뭐 스마트 컨트랙트라 그러는데 이게 왜 이더리움이 필요한가. 이더리움은 어쨌든 비트코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2세대죠. 2세대. 자산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똑똑한 계약을 해줍니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자산의 이동과 스마트한 계약을 하게 해준다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이 현대의 모든 어떤 물질 문명, 어떤 경제 원리, 또 돈이 흘러가는 거의 모든 포커스는 소비입니다. 소비. 누군가는 돈을 쓰고 또 누군가는 돈을 받겠죠. 근데 받는 사람도 어쨌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아야 되고 세수를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계속 소비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식의 소비가 정직한 소비인가, 정직하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에게 소비를 이루어내게 하는 이 모든 계약 안에서 굉장히 많은 위변조가 생기죠. 이 위변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위변조를 막아준다고. 스마트폰은 뭐 다섯 번째 장기라고 표현들을 하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장기와 같은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의 소비 기준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어떤 그런 전 시대로 가보면 사람들의 소비 기준의 첫 번째 척도는 구전 마케팅이었겠죠. 누가 써봤는데 옆집 철수 엄마, 영희 아빠가 써봤는데 괜찮더라. 그리고 이제 TV 광고를 많이 신뢰를 했죠,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뭘 알아버렸냐면요, 현대인들이 이영애나 뭐 유명 연예인이 바르는 화장품을 발라도 그 연예인 같이 안 된다는 거를 알아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드니까 이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댓글을 믿었던 시대가 조금 있었죠. 그래도. 그런데 이 댓글 공작이라는 말이 나왔고, 댓글을 누가 자꾸 써준다는, 소비자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쓴다는 걸 알아버렸죠. 자,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어떤 그런 댓글들을 믿지 않게 되고, 그 다음 버전은 댓글은 못 믿겠다, 그래서 사진을 믿겠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나왔죠. 그런데 사진도 이제 합성을 하고 뽀샵을 하고, 이제 사진도 못 믿겠다. 자, 그 다음에 신뢰 기준은 이제 영상이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모든 지식들을 얻고 그 안에서 정보를 얻고, 인스타그램에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이어트 식품을 사서 먹었는데 다이어트는 안 돼. 알고 보니까 이게 사진을 조작을 한 거예요. 허리 깎고 뭐 얼굴 턱 깎고 이래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신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들이 지금 소비를 하는데 그 신뢰 기준을 어디에 삼는지, 그러면 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를 신뢰하게 됐는데 이 다음 버전은 뭘까? 아,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도 주작을 해요. 편집을 하고 없던 걸 넣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이 다음 버전의 신뢰 기준은 라이브 방송이라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4시간 전, 5시간 전에 완도에서 수산물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5시간 뒤에 그 녹화 방송이 뜨기 때문에 그 고기가 그대로 안 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는 라이브를 원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잖아요. 인터넷이 나왔고 제2의 인터넷 혁명을 블록체인이라고들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은 제2의 인터넷 혁명, 뭔가 인터넷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데 왜 이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 혁명이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면은 지금까지 정보가 모두 수집이 됐다고 치면 지금까지는 이 여기서 신뢰할 만한 이 정보들만 간추린 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빅데이터가 이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라든가 소비 경향, 사람들이 원하는 소비 트렌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장소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이거는 이제 빅데이터가 취합이 됐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을 하죠. 정부는 그곳에 집중적으로 CCTV를 단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빅데이터 안에서 정말 그 고급 정보들을, 중요 정보들을 발췌를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죠. 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재고거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계속 취합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든가 소비 관점이라든가 어떤 형태의 돈을 많이 쓰는가, 어떤 광고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쓰는가, 이걸 이제 점점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더리움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가 이해가 편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도 나가면서 매일 계약을 하실 거예요. 하다못해 버스를 타면서 이 카드를 대는 것도 계약이죠. 커피숍에 가서 내가 커피를 사 먹는 것도 계약입니다. 이게 뭐 그냥 내가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계약이에요. 왜? 나는 이 돈을 주니까 이 버스를 태워줘. 내가 이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게 커피를 줘.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소소한 계약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개 모임에 대한 총무의 어떤 약간 잘못 써진 어떤 글귀, 그리고 이 돈을 쓰지 않았는데 썼다고 하는 것들, 뭐 아파트 공동 관리비, 뭐 어떤 시장이면 시장 안에서의 어떤 회비를 내는 걸 유용을 한다든가 유연조를 한다든가,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뭐 큰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위변조, 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이 주먹구구식의 어떤 이 데이터들이 서류화된 글로 썼던 것들이 이제는 약간 먹혔어요. 타자를 치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의 소비 기준의 신뢰 기준은 뭐냐, 더 이상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믿질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그 먹거리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죠.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그거랍니다. 뭐냐, 전화를 해서 내가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주소를 전화를 해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못 알아듣고 짜장면 하나, 뭐 탕수육 하나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뭐 나는 500kg인데 600kg라고 수기로 적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위변조라는 거죠. 분명 착각이지만 위변조라는 거죠. 왜 당신이 메토라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위변조에 대한 이 이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데이터가 남는 걸 이용을 하는 거죠. 통화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그 데이터가 그대로 가고, 또
설사 내가 잘못 받았다거나 결제를 잘못했다면 이게 딱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보안 어플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운영하는 체계 안에서 짜장면을 위변조할 필요는 없겠죠. 그잖아요. 돈도 안 되는 거. 근데 분명히 지금의 어떤 데이터 안에서는 누군가는 이거를 위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마크 주커버그가 페이스북 안에서 아이디 계정 하나를 삭제해버릴 수도 있고 글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하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코인의 블록을 하나의 블록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그 뒷 블록,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블록을 위변조를 해야 되고 그 해킹하고자 하는 블록, 그 다음 블록, 다 형성이 된 블록까지도 해킹을 해야 돼요. 위변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해킹, 위변조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해킹하기가 힘들고 위변조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3비트코인을 보냈는데 5비트코인을 보냈다고 위변조를 하려고 한다고 보면은 비용이 너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의 원리는 내가 이 비트코인을 B에게, 제가 A고 B가 있으면 B에게 보냈어요. 이 보냈는데 단서 조항을 넣은 거죠. 이 안에 어떤 조건이 성사가 되면 이 비트코인이 너에게 간다. 이런 단서 조항들, 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충족 조건들, 어떤 게 완성이 되면 이게 서로 쌍방 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구매자나 매수자에게 그 원하는 금액만큼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넘어가겠죠. 그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로 저희 아이가 책을 사겠다고 저에게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이지만 지금은 뭐 데이터를 믿지 얘가 이 돈으로 뭐 PC방을 가는지 코인 노래방을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더리움의 원리는 아주 이 안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주면은 이 이더리움은 어디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냐? 제가 단서 조항을 걸었거든요. 책방에서만 쓸 수 있게끔. 자, 코인 노래방이나 PC방에서는 결제가 안 돼요. 이 이더리움은 책방에서밖에 결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이제 이거는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좀 약간 진화된 어떤 내용인데, 제가 중고차를 샀습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제가 할부금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불필요한 수수료가 많이 들겠죠. 제가 말씀드린 수수료는 그게 인적 자원의 수수료든 어떤 경제적인 부분의 수수료든 다 수수료라는 겁니다. 제가 돈을 안 내버리면 이제 채권을 추심하는 분들이 오겠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어떤 우편물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이 많은 부분들의 불필요한 수수료가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그래도 내질 않는다면 이제 저를 찾으러 오겠죠. 채권을 투심하는 분들이. 물론 연체 이자는 계속 쌓이겠지만, 자, 이더리움은 이런 문제들을, 불필요한 수수료들을 어떻게 없애버리냐? 제가 할부금을 내지 못하면 요렇게 코딩을 입력을 해놔요. 차 자체가 시동이 걸리지 않게 코딩을 입력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 차 안에 차가 어디 위치에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차가 시동이 걸리질 않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할 수 없게 돼요. 이더리움은 한마디로 약속인 겁니다. 약속. 뭐 똑똑한 계약을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약속이죠. 내가 누군가의 거래, 누군가의 약속에서 내가 이행하지 못하면 이 디지털 머니, 이 디지털 안에 있는 이 이더리움이 그 사람에게 전송이 온전하게 안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뭔가를 지불을 할 때 단서 조항들의 이행이 완벽하게 된 순간 이게 에스크로처럼 돈이 넘어가는 거지, 만약 그런 단서 조항 내에서 하나라도 이변조를 한다거나 내가 이행하지 않는
어떤 횡의들이 있다면 그 돈은 그리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10등 안에 들면 아이폰으로 바꿔줄게,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가 오케이를 해서 10등 안에 들지 않으면 아이폰을 사주지 않겠다는 이런 어떤 구두 약속이 그냥 이 데이터 안에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데이터화 하지 않고 말로만 엄마 아니다, 20등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아이가 위변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에 관한 어떤 문제점들을 굳이 중재자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이 에스크로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중재자가 없이 이게 다 개인 대 개인으로 어떤 이런 계약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비체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비체인이 이 모든 데이터를 바코드화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변조가 힘들고 비체인 블록체인 안에 있는 이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내용들이 바코드만 찍어버리면 위변조가 할 수 없게끔 계속 블록체인이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의 어떤 원리 하에 이렇게 비체인이면 물류를 통한 어떤 이런 약속 이행 플랫폼이 비체인이라면 또 많은 형태의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이 이더리움의 시스템을 본따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죠. 살짝 조금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가장 큰 틀은 비트코인 안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할 수 있게끔 코딩 입력 값을 넣어버린 게 이더리움 하에 어떤 비체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플랫폼들은 각자 이제 각기 분야별로 이런 블록체인을 형성하는 새끼들이겠죠. 제가 이 이더리움을 이해하고 나서 가장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플랫폼이 있었다면 어떤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형태 안에 어떤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던 게 이 리서치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 뭐 투표라든가 설문조사도 저는 솔직히 100% 신뢰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런 어떤 빅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발표는 하겠지만 100% 신뢰하진 않아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이권이라는 게 있고 또 영향력이 큰 회사의 어떤 압력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치 몇 개 정도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라든가 리서치에 대한 블록체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나왔더라고요. 리얼 리서치라는 이 블록체인 기반 설문조사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거의 30만 40만이 지금 이 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맥도날드 그리고 코로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부 항목까지 이렇게 잘 구성을 해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진짜 위변조가 되지 않는 블록체인 기반이라면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되지 않나. 근데 이 리얼 리서치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보상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좀 진실성 있게 대답을 해주진 않아요. 소비자들의 진솔한 어떤 데이터를 취합하려고 분명히 보상을 주고 있더라고요. TNC라는 코인을 주는데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는 상장이 되지 않았고 외국 거래소에 상장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의 이런 리서치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다는 거는 분명히 인류는 계속적으로 블록체인 때문에 진화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깨끗한 누군가의 그 이득권을 가진 어떤 기업이라든가 단체에 위변조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전체 다 배제하고 이렇게 정말 소비자들의 진솔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충분히 많은 곳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하나둘씩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리얼 리서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음 영상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